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333 오후장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징적인 세 종목 꼽아서 리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333 오후장 공략주 APS 시스템, 삼성 SDS, 유진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AP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 후반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22만 원 회복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도 한 주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 세 종목 지금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OLED 쪽이 올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쪽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P 시스템 상당히 오늘 급등한 상태라서 조금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라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25,000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OLED 섹터, 디스플레이 섹터 쪽들을 오늘 기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단기 급등한 부담감이 좀 살짝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한 28,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가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도 될 정도인데요. 일단 한 27,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앞으로 좀 흔들리더라도 24,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 SDS는 어떻습니까? SDS도 실적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21만 원 부근 초반에서는 항상 늘 기회를 주는 종목인데요. 지금 22만 원대 들어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계속 선호되는 흐름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21만 원 절대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만 원 마지노선 두시고요. 21만 원 안 깨면 좀 유지하시되 다만 기술적으로는 한 23만 원 부근까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끌고 가는 전략.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처럼 밖에 급등락은 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만 원 안 깨면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유진기업은 대북으로 엮이기는 하지만 대북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국내 SOC 투자 사업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회사의 유진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궁극적으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차트상으로는 한 6,800원대 정도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21선까지는 6,600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변동성을 활용해서 6,600원에서 6,800원 사이에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흐름이 좋았던 지난주 333 오후장 공략주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개해 주실 333 오후장 공략주도 앞으로의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 IPS, 코스맥스, 그리고 J컨텐트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세 분의 투자 의견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세 종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원익 IPS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신규 투자 수혜,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 효과, 제한적이지만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세 분께서 다 다른 의견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일단 AP 시스템 드렸을 때랑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골랐을 때는 이거보다는 덜 올랐었던 것 같은데 좀 막판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의 OLED 투자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SFA, AP 시스템, 원익 IPS 이렇게 세 개 종목을 가장 핵심이라고 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익 IPS는 사실은 반도체 쪽이 좀 강하고요. 테라세미콘이랑 합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세미콘은 OLED 쪽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제 테라세미콘과 하반기 때는 원익 IPS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30일부터 원익 테라세미콘이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익 IPS 쪽으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20일 뒤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둘이 합병이 되면 시너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 올해 한 삼성 신규 라인 투자하면 한 3천억 정도
수주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있다라는 점이 약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꾸로 테라세미콘 합병하는 부분이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죠. 여기 21,000원대 부분에서 여기 23,000원 부분까지 좀 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거래가 실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대 이 종목이 매수 청구가가 22,200원이었었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 정도 온다라면 매력적인 가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호흡보다는 중장기 호흡으로 길게 보시는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2만 원대 정도 조정 시에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중장기적인 관점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원익 IPS 살펴봤고요. 자, 코스맥스로 가보도록 하죠. 글로벌 ODM 1위, 해외 법인 가동률의 상승, 실적 성장세 유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요. 화장품주 전반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섹터주들이 중저가 화장품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도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커 있고요. 중국도 또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다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DM 쪽을 본다라면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일단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넘버원을 하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랑은 뭐 경쟁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LG생활건강 실적이 좀 잘 나온 편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 점점 로컬 브랜드 커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 쪽에 계속 납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주들과는 반드시 나중에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IT주들한테 밀려가지고서 지금 바이오 섹터와 화장품 섹터주들, 게임 섹터주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 속에서 매수세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개인적으로는 12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흔들 때마다 좀 기회가 제공될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12만 원 안 깨면은 매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궁극적으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이 구간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 때까지 조금 가격대 목표가를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12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 매집하는 매수해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맥스 반드시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J컨텐트리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컨텐츠 관련 주죠. 자, 컨텐츠 업황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JTBC 드라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부분 실적 성장 견인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시진핑의 5월 방문을 앞두고 한한령 제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게임주들도 판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일단 콘텐츠 섹터주들도 콘텐츠의 이제 중국 내 진입 이런 부분들이 좀 우한 환경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코스맥스라든지 지금 J콘텐츠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면세점이 조정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면세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관련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일정 부분 내줘야 될 부분들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인데요. 지적재산권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컨텐츠 섹터주들도 유효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J콘텐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최근에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기술적인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바닥권에서 등락하고 있으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J콘텐츠리도 최근에 스카이캐슬 효과를 주가에 거의 녹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점 찍었던 가격대가 약 한 4,850원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J콘텐츠리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 찍고 반등하는 모습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싶은데요.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한 내일 정도 변동성 좀 보이면서 한 4,800원대 한 초중반 정도 들어오면은 좀 가격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직전에 뚫어내지 못하다 한 5,400원 정도대까지 한번 반등 탄력 보시고요. 그 이후에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지금 IT 쪽으로 확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수형 성장주들의 좀 조정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가격적 메리트를 보면서 차분히 좀 사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오히려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4,800원대 초중반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해 보인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워닝 IPS, 코스맥스, J컨텐트리 새로운 3335장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들이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인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